자,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특징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유 값이 3년 동안 18% 오를 때 지금 반값 폴란드 우유 대공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하게 살펴볼 게 우유업계에서 지금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사료값하고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다는 거죠. 사료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멸균 우유 같은 경우는 과거에 B2C 영업을 하다가 지금 B2B로 이제 전환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간의 어떤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현재 국내에 있는 이런 우유들이 가성비 좋지 못하다라는 평가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원유값은 오르고 사료값과 인건비도 같이 오르면서 이 우유 가격은 동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우유 낙동업에서는, 그리고 우유 판매 남양주나 이런 데서는 지금 너무 힘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 뉴스에서 어쨌든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 사료값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료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체크 가능하다라는 뉴스 기사고요. 자, 푸틴. 이 사료값이 오르는 데는 또 곡물에 대한 이 협정이 파결됐죠. 체결이 안 됐습니다. 푸틴 같은 경우에 지금 공습으로 인해서 지금 농산물에 우크라이나 쪽에 농산물을 많이 수출 재배하는 그런 어떤 토지에 타격을 입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료, 거기에 이상기후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상기후의 전쟁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이 사료값, 곡물값이 앞으로 계속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이 식량에 대한 어떤 전쟁 혹은 식량에 대한 난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캐나다뿐만 아니고 산불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지금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 자연재해가 결론적으로는 이 곡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한일사료하고 대주산업 중에 한일사료가 좀 대장주인 것 같아서 차트를 잠깐 살펴보면, 자, 한일사료 차트인데요. 최근에 수량이 조금 들어왔죠.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동반을 했다. 동반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폭발적으로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사료주는 유심하게 보고 있어요. 이게 언젠가는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한 방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료주에 대한, 사료 가격에 대한 이슈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곡물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급하게 탈 필요는 없고요. 거래량이 터질 때 그때 한번 같이 업어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주가가 500% 이상 올랐습니다. 뷰노라는 종목이고요. AI 진단주입니다. AI 진단주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세계 시장 규모가 폭풍 성장이 기대된다. 2021년에 13조에서 2030년에 237조. 엄청나게 많이 뛰죠. 이게 거시 환경과 미시적인 환경을 봤을 때, 지금 이 AI 진단주 같은 경우는 이 시장 환경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종목을 사라는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계속적으로 지켜보다가 타이밍이 오면 어느 정도 소량 담아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의료업계가 정치자금이 물밀듯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어떤 뉴스 기사고요. 현재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많이 올랐고, 지금 당장 이것을 매수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닌데, 타이밍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문가들은 일부 기업의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가열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AI 의료업계가 지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느냐,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종목은 뷰노, 루닛, J1K도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자, 한번 찾아보시고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았다가 어느 정도 기회가 오거나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께서도 한번 구매를 하거나 혹은 그냥 지켜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확실한 거는 시장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많이 올랐다
라는 거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 음봉으로 마무리됐지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HN 두 종목, 특히 에코프로 HN은 상한가 같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또한 엄청나게 시총이 높은데도 저렇게 잘 갈 수가 있나? 정말 대단하다. 이게 이제는 이제 증권사의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종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더 간다, 더 안 간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공매도 숏커버링 이게 이 주가를 부양하는데 어떤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특징주 중에 하나입니다. 펩트론. 펩트론 상한가 갔는데 이 당뇨약으로 살도 뺀다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외국인들이 폭풍 매수로 해서 오늘 당일 상한가 갔죠. 상한가 갔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뭐 장기로 보기보다는 단기로 뭐 단타 혹은 뭐 그런 제약주죠. 제약주다 보니까 과거의 제약주 제가 이제 시젠 이런 것들 뭐 바이오주 이런 것들은 조금 공포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지금 당뇨병 이슈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를 찍은 종목이다.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목표가가 올라갔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인도 성장 동력 때문이죠. 인도에 매출 10년 내에 6.7% 늘 것이다. 인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점유율을 올리면 영업이익이라든지 어떤 그런 시총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기대치가 있다. 그러다 보니 증권가에서는 애플에 대한 어떤 목표치, 밸류에이션 자체를 좀 높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애플 관련된 뉴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에릭 우드링 애널리스트는 향후 10년 동안 인도인 1억 7, 와, 정말 많네요. 맞죠? 1억 7천만 명 이상이 애플 제품을 사용한 전망. 자, 인도인 중에서 1억 7천만 명이면 거의 뭐 몇 프로, 한 10%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정도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1억 7천만 명이 전부 다 애플을 쓰게 된다면 당연히 영업이익과 그런 기대치가 상회할 수밖에 없고 목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조심해야 되는 뉴스가 떴죠. 자, 인터넷 뱅킹 연체율 관리 나섰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현재 이제 부채들 1금융권 부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 제가 어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끌족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1금융권에서는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게 사실 거의 확실시 됐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인터넷 뱅킹,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죠. 이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전부 1금융권이거든요. 여기서 전부 연체율 관리 나섰다. 그 말은 뭐냐? 지금 현재 대출을 받고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맥시멈을 땡기신 분들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기를 인플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플레이션. 그러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죠?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르죠. 시장에 화폐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럼 시장에 화폐가 많이 풀렸던 이유는 뭘까요? 과거에 대출에 대한 이자가 낮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고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에 하다 보니 현금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상반기가 2023년 상반기가 주식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물론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지만 특징 종목을 선도하에 계속 코스피, 코스닥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연준 입장이라면 이 주식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게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잡았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잡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주식이 우상향을 하게 되면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라든지 행보 혹은 좀 누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화폐에 대한 어떤 가치가 조금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상반기 때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는 상승장, 어떻게 보면 상승장이죠. 여기에 또 취해서 뭐 무리하게 대출을 땡겨서
하락장의 쓴맛을 보지 않도록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